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장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뭐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뭐 실제로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면은 상승 종목수가 440개 코스피에서 하락이 444개니까, 사실상 오늘 이제 오르긴 오르지만은, 약간은 좀 이제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시장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장은 조금은 우리 시장이, 쉬어가고 있고 좀 약한 장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정도의 쉼을 가지고 또 너무 또 이제 불안해하거나 또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당장에 뭐 또 조정이 들어온다.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았으면은 이걸 또 넘지 않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여기를 굳이 넘고 올라갔는데 갑작스럽게 조정이 또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일은 없고요. 단지 이제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구간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제 이벤트들이 지금 있는 구간이죠. 자, 일단 뭐 제일 이제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2차 파동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가 어디였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날의 고점을 종가상으로 돌파가 되면은 2차 파동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형성된 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요날 이제 종가상으로 요날의 고점을 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한 단계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2차 파동은 이때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파동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중간에 또 쉬어감도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붙인 이 동력, 그 동력을 계속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무슨 정책 관련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을 계속 들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종목들, 정책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둔해졌고, 이제는 조금은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혼재되고 새로운 이제 종목들로 시장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종목들을 이끌고 가기 위한 그 시동이 걸리는 시점이 이제 지금 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시동이 걸리면서 천천히 가다가 또, 경사가 또 가파라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될 텐데, 일단 지금 제일 이제 그 바닥에 지금 와 있는 중요한 이벤트는 뭐냐면은, CPI죠. 아무래도 CPI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갈 이 파동, 하반기를 이끌 파동, 하반기 3,400을 넘어설 그 파동은 뭐가 이끌어야 되냐면은 정책 모멘텀만으로 이끌 수는 없다. 물론 정책 모멘텀도 쉽게 죽진 않겠지만 그것만으로 갈 수는 없다. 그거를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과 함께 더불어서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되겠죠. 미국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 아니고요. 미국 금리 인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지 이게 본격적인 랠리가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적은 거의 반도체 쪽에서 이끌고 갈 겁니다. 하반기 실적은 상저하고 너무 자명하고, 오늘도 또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또 3분기부터는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소부장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하반기는 실적은 일단 반도체 쪽에서 이끌고 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물론 이제 그 연준의 점도표에서 2번의 금리 인하를 점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빨리 와주면 좋고 2번보다 더 많이 해주면 더 좋죠. 근데 반대로 2번 이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이건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럼 금리 인하를 지금 연준이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일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수입이 많이 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관세 영향이 미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관세 영향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6월 달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관세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물가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지금 미국 CPI를 좀 찾아보면은요. CPI 좀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 그림 자료가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자료가 지금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에 그 CPI가 나타났습니다. 예, 이번에 CPI가 예상치가 얼마냐면 2.6%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2.4%였고요. 이거는 연비로 따지는 겁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높아가지고 가령 뭐 2.8 이 정도 나와 버린다면은 이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CPI가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가능성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연준에서는 지금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자. 파월은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강경한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금리 인하가 하반기 때 뭐 한 번 이렇게 점쳐진다면 이건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근데 이제 가령 이런 게 또 있어요. 지금 7월 29일 날 FOMC가 시작이 되고 7월 30일 날 금리 결정이 되는데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을 안 할 확률을 93% 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근데 가령 이번에 그 CPI가 안정화된다는 걸 확인이 되는 바람에 지금 뭐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에다가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타면서 7월 달에 깜짝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제 CPI가 지금 내일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하려는 심리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내일 밤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CPI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이제 매수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은 꼭 금리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뭐 관세 협상이 지금 어쨌든 타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이제 모멘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 그 JP모건에서 얘기하기를 5천 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제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 시장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이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CPI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매수 대응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의 이제 그 경계감이 있다 뿐이지 우리 시장의 하반기 때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뷰 같은 것들, 그런 예상 같은 것들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쉬어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단지 CPI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를 이제 변동성은 조금 우리가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를 이제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보게 되면은 오늘 잘 움직이는 쪽은 오늘 금융주들이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하나금융지주 또 보험주들이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7% 정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관련돼서는 이제 금융주 이쪽들은 일단은 실적도 좋죠. 현재 상황에서 실적이 좋고 그리고 또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식이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동안에는 자사주 사가지고 모아서 경영권 방어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자사주를 소각할 의무가, 사게 되면 소각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그 주주 친화적인, 그 자체가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갑니다. 하반기에도 제 생각에는 은행주와 이런 쪽들은 모멘텀들이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증권주들 오늘 안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쪽들도 계속 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뭐 이런 그 지주사들도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지 한 번 정도의 조정이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양봉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음봉에서 매수하시면은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이 있는 쪽이 바로 이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잘 움직이는 쪽이 이제 화장품 쪽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은 뭐 제가 뭐 늘 그 방송 때마다 거의 매번 말씀을 좀 드리는 섹터죠. 예, 오늘 뭐 잘 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하반기 때도 실적주기 때문에 더 갈 걸로 봐야 됩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관련된 중국발 모멘텀을 많이 타는 쪽이 이제 뭐 면세점 이런 쪽들 있죠. 예, 뭐 호텔신라 이런 쪽도 올라가고 있고 여행 이런 쪽들도 있죠. 이런 쪽들도 하반기 때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뭐 이제 그 카지노 쪽은 좀 쉬는 것 같아요. 예, 뭐 조금 더 쉰 다음에는 카지노 쪽도 계속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쪽 중국발 뭐 카지노 쪽도 지금 이제 그 중국 여행객들의 돈 쓰는 거는 아직까지 많이 반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대신 주가가 이렇게 가장 급히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쉬어가는 거를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쉬어갈 때 들어가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반기에도 실적은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 쪽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도 아모레퍼시픽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좀 안 간 종목 하지만은 올해부터 이제 글로벌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또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LG전자가 그 하이브리드 본도 쪽에 진입한다 하면서 시세를 많이 줬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윗골이 좀 달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몇 년 걸릴 일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LG전자 쪽에서는 뭐 28년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 3년은 넘게 걸리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LG전자가 이걸 모멘텀으로 이제 올라간다 하는 거는 바라기가 좀 힘들고요. LG전자는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경계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LG전자가 국내 생산을 안 하더라도 뭐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 해서 좀 가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멕시코도 지금 관세가 많이 매겨졌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일단은 환경 자체가 LG전자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오늘 모멘텀을 가지고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요. 뭐 그 대응들을 잘 하셔야 돼요. 한참 동안 옆으로 좀 횡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 LG전자가 또 진입한다고 하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크게 흔들리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너무 기우죠. 너무 빨리 이렇게 반응을 뭐 주식시장의 생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뭐 2, 3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괜찮기 때문에 오늘처럼 흔들려 버린다면 오히려 뭐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건 뭐 충분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말자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제 자동차가 갑니다. 현대차가 요즘에 자동차가 뭐 관세 얘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잡혀버렸어요. 현대차는 이제 우상향할 일만 남았는데 물론 뭐 이제 횡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뭐 자동차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는 이렇게 쌀 때 사놔야 된다. 그리고 한번 출발하면은 속도가 붙을 거기 때문에 또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 하반기에는 저 위에 가 있을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동차는 지금 관세 불확실성만
쳐다볼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 자체의 점유율이 지금 커지고 있는 부분 미국 쪽에서 그리고 미국의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선방산이 뭐 많이 내려와 있는데 박스권 하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박스권 매매하시라고 그랬죠. 조선주들도 지금은 이제 뭐 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대신 또 박스권 상단 올라오면은 또 매도를 해야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이쪽은 뭐 실적이라든가 또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확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되고, 뭐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짝 내려오는데 현대로템은 좀 오르고 LG 넥스원 좀 올라갔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괜찮네요. 또 박스권 하단이니까 뭐 이런 박스권 정도 잡고 대응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선방산은 꺾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또 신고가를 낸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는 계속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매매 가능하고요. 전선주들은 제 생각에는 박스권도 박스권이지만 한 번 정도 신고가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리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이거 미국에서 구리에 대한 관세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거 분명히 그 자국 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완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전선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좀 사야 될 거고 다 신고가 낼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전선주도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자, 지금 실적 시즌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적주들 봐야 되겠죠, 우리. 그리고 하반기는 모멘텀 자체가 이제 실적과 그리고 금리나 이게 이제 제일 중심이고요. 거의 플러스해서 다른 이제 지주사들 모멘텀, 상법 관련 모멘텀 또 분리과세 모멘텀 이런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계속 갈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적주들 보셔야 됩니다. 실적주 하반기 실적주를 본다면은 당연히 반도체 봐야 되고요. 오늘 소부장들 다들 조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소부장들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움직일 때는 소부장들 중에서도 사이즈 큰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반도체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 ISC 이오테크닉스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먼저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화장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화장품 쪽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도 많이 올라갔는데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좀 조정 들어올 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쪽도 계속 가셔야 되고 여행주들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그 박스권 상단 돌파가 안 돼 있죠. 모두투어 이제 481선 넘고 있죠. 그 하반기 때 더 갈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쪽도 보시고 또 엔터주들 하이브 지금 이제 CEO 리스크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는데 다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JY펜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지만 조금만 좋아져도 또 눈에 확 띄겠죠. 또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SM은 실적으로 보면은 엔터주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엔터주들 괜찮게 움직일 걸로 봅니다. 방산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 하반기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는 이제 실적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해서 보시면서 그리고 내일 모레 내일 밤에 있을 이제 CPI 발표 거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신기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